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요겁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같이 일을 해요. 정부는 뭐예요? B2G가 되는 거예요. 거버먼트가 돼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B2B도 하고 B2C도 하고 B2G도 해요. 자, 여러분들 공지를 드리자면은 우리 여기 사장님하고 좀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와우. 오라클이 뭔지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과 기업이라던가 기업과 정부 간의 그런 거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생소할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선정을 하게 되었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추천 동향에서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강력한 매수가 거의 없었어요. 이번 달 들어서 강력한 매수가 10명으로 늘어났고요.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 숫자 자체가 저번 달에는 31명이 추천을 하고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36명이 피력을 했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저번 달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이번 달에는 10명,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으로 됐어요. 그리고 보류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이제 과반수 이상이 좀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호재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클라우드라던가 라이선스 그리고 하드웨어 서비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서버라던가 스토리지, 뭐 하드웨어 운영체제, 가상화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플을 만든다라던가. 자, 그래서 6월 8일과 6월 24일의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8일날 영국 정부의 클라우드 지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라클과 영국 공공부문에서 더욱더 강력한 협업이 이루어졌다. 서비스 조달을 하면서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제품군, 그리고 보안, 인프라 서비스 등의 자율 기술에 대한 엑기스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라고 해요. 이 모든 플랫폼들이 이제 영국 경제 회복을 도와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B2G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여기 외신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장점이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너가 이거 해주면은 내가 이거 해줄게. 반대로 간섭도 되게 많아요. 뭐 써야 될 서류부터 시작을 해서 절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절차를 무조건 다 맞춰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원을 받는 것도 있고 오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어요. 정부가 일단 계약을 할 때 야, 너 한 달만 쓸게.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한 달만 혹은 두 달만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한 3년, 적어도 1년 아니면 5년 뭐 10년. 그렇죠. 안전빵.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에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있어. 원래 원칙이라고 하면은 다시 공모를 올려서 경쟁을 붙이고 그게 관행이고 FM이에요. 그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업을, 새로운 기업을 또 쓰려면은 저희가 이래서 이랬고 해가지고 이 기업을 채용했습니다라는 어마어마한 서류들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개 채용을 하더라도 저희는 이 일에 대해서 10년 동안 이걸 무리 없이 잘 해내왔습니다. 그럼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 기업은 10년 동안 이렇게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윗사람을 설득시키기에도 되게 편해요. 오래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B2G를 크게 하는 기업을 안정적인 기업으로 저는 보고는 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인력들을 많이 투입을 하고 써야 되는 시간이라던가 자원이 더 많이 나가긴 하겠지만 B2G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또 좋은 게 뭐냐면은 B2B 간의 거래가 됐을 때 이력으로 남아요. 이 기업들이 너는 이런 이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랑 거래를 할게라는 자연스러운 2차적인 거래로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미국이 좀 생리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은행하고도 거래를 합니다. 2021년도 6월 24일 날 더치뱅크라고 있는데 요 뱅크하고 또 계약을 했어요. 여기서 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던가 업그레이드, 거래 지불, 우리가 은행 어플로서 쓸 수 있는 보안이라던가 지불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을 해주는 거죠. 공공기관이라던가 은행 같은 경우에도 한 번 거래를 했을 때 큰 문제가 나지 않으면 계속
이 친구들하고 거래를 하거든요. 오라클이 있음으로 인해서 서비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엔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오라클 다이나믹 스킬이라고 해서 AI를 활용한 광범위한 솔루션을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AI 기술은 그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그 직원이 습득해야 되는 기술들을 좀 도와줄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다른 팀하고 협업을 했었을 때 대면으로 만나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오라클 다이나믹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직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좀 관리를 해준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인사과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정부기관과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옵니다. 6월 30일 날 정부 작업 부하에 또 대한 승인을 획득을 했대요. 미국 정부 지역의 고객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시민들의 질문, 우려 같은 부분을 실시간으로 좀 해결을 해줄 수 있게 연방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규정 준수라던가 보안 평가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 보통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클라우드, 데이터 전송, 이메일, 파일 스토리지, 알림, 서비스 스트리밍,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부분을 정부에게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죠. 메달리아라는 다양한 이제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디오, 디지털 음성, 사물 인터넷, 소셜 미디어, 뭐 기업 메시징 도구를 통해서 고객 지원을 좀 도와주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시는데 아마존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빅데이터적인 부분들도 같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OCI라는 부분이 오라클 클라우드 부분인데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 라이브 지원을 이제 기술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서 지출을 하는데 약 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래요. 매출도 8%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6일 날 이제 수익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4분기 이후에 최고치로 추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29%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매출 성장률이 USD 기준으로 해서 5에서 7% 상승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매출이 작년도 대비해서는 높게 나오고는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아니면 구글 같은 플랫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외신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퍼센트를 나타내는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 및 라이센스 지원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인프라 관련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8% 증가를 했어요.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이 증가를 한 부분이 서비스 부분인데 서비스 부분이 11%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 퍼센트의 19%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다음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클라우드 라이센스 및 온프레미스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대비해서 9%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수혜를 받겠죠.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서포터를 해주는 시스템도 있으니까. 하지만 얘네가 코로나에 관련된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플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들을 오라클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꼭 얘를 코로나 수혜주 쪽으로만 보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미국의 매출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아시아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30% 이렇게 이제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 모두 전체 다 작년도 대비해서 높게 나왔다. 특히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작년도 대비해서 12.6%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월 17일 날 시장 하락에 따른 오라클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컴퓨터라던가 기술 분야 이 부분만 봤었을 때는 한 달간 3.3% 올랐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에 2.74%가 올랐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한 달 만에 굉장히 큰 성장률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의 다음 수익 보고서 날짜가 다가오면서 반응이 되게 좋다. 주당 0.97달러 정도 상승이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YY 대비해서는 4.3% 증가된 수치거든요. 그리고 순이익에 따른 매출이 97억 7천만 달러로 YY 대비해서는 4.34%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월스트리트에서.
오라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을 때 스마트 스코어를 8점을 줬어요. 오라클을 구매하는 투자자들의 성향을 보면은 35에서 55 사이가 보유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근래에 이제 35세 미만과 35세에서 55세 요 분들이 많이 샀고요. 되려 반대로 시니어 분들이 좀 판매를 하는 30일 동안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월별 수익을 보면은 역시나 35에서 55, 그러니까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월별 수익이 2.04%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아, 이런 성향의 분들이 가지고 있구나. 자, 어쨌든 간에 적정주가에 대해서 구하는데 적정주가는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이거 우리나라에서 구하는 방법하고 또 미국에서 방식이 또 다를 수도 있고요. 수치대로 하기는 했으나 괴리감이 좀 있어요.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년간의 PER을 평균으로 내보면은요, 17.28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21년도 올해 이제 예상치에 대한 EPS를 곱하면은 79.66달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수치는 제가 이거 조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또이또이하거나 좀 낮았거나 이랬는데 지금 훨씬 올라갔죠. 91.30달러니까요. 21년도 EPS 곱하기 21년도 ROE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732.068달러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건 그냥 좀 참고만 하시고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어떤지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천인 동향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해서 올해가 조금 더 많은 31명에서 36명 정도 늘어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천된 것 같은 경우에는 1점이 강한 매수인데 여기는 이제 좀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급등을 하진 않아요, 이런 주들이. 급등을 하진 않지만 천천히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가격,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되겠죠. 목표 가격은 87.79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지금 현재 주가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은요, 오라클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협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B2G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비대면 시스템에 좀 특화되어 있다. 3프로TV의 장우석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가 끝나도 지금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재택근무를 하는 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선택적인 재택근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 본인은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언제 얘기했어요? 제가 어도비 얘기할 때 그 얘기했죠. 전자결제라던가 이런 게 지금 현재 너무 편해요. 근데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이제 어도비랑 계약 안 하고 옛날처럼 다시 대면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야지? 여러분이라면 그러시겠어요? 아니, 편하고 좋은데 왜? 전자결제가 얼마나 편한데요. 코로나가 끝나도 이 비대면 시스템은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줌이 더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반대예요. 비대면으로 가는 그것만 보는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좀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집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전자결제라던가 홈 시스템이라던가 비대면 시스템들이 이제 대면으로 가도 이게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도비를 되게 강력하게 말을 했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코로나가 끝났다고 오라클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오라클 같은 기업은 일상생활에 더 파고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